전에는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가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척도죠. 가치 기준의 척도. 우리는 이제 그 가치 기준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의 가치, 즉 돈이 얼마인가에서 그 가치 기준의 척도를 삼습니다. 즉 돈이 얼마로 바꿔지나 자격증이 그것으로 이제 가치를 삼는 것인데 어려운가요? 쉽게 말할게요. 하여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보다 쉽다? 보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2달 정도가 소모가 되죠. 시간으로는 2달. 그리고 돈으로는 90만원, 95만원을 내 돈을 먼저 내고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하고 그 취직을 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포상처럼 그 돈이 환급되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계속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번거로워지고 접근이 어려워지더라고. 사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취득은 쉬워지고 대우는 좋아져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정책 기반자도 아니니까 그런 데는 언급을 할 수가 없고 하여간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자꾸만 어려워지는 요양보호사. 나중에는 지금 없어지는 교육,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참 한심해요. 저 같으면 웬만하면 자격증을 주고 또 하다못해 복지관에서도 그 복지회원증을 운전면허처럼 쬐끄만하게 해서 언제든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간편화해주면 보다 많이 딸 텐데 왜 접근은 더 어렵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요양보호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을 하죠. 2달, 6개월 만에 따는 사람도 제가 봤다니까요. 그 이상 걸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언급을 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미용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따더라고. 그것도 90점대로.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도 좋으신 분들은 또 쉽게 따는 경우도 있지만 한 길만 걸으신 분들은 그렇게 쉬운 자격증은 아니더라. 의료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호와는 상관없는, 건강과는 상관없는 그런 분들, 즉 주방에서 일했다거나 미장 일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청소를 했다거나요. 그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러 가면 주간에 200만 원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기준을 200만 원으로 잡아보자고요. 요양보호사가 최저시급이거든요. 정규직으로 최저시급으로 최저 노동을 가치를 평가해 주죠. 그런데 노동기간이 더 길지는 않고 그러니까 연장근무 같은 것을 다 빼요. 그래서 특근상 다 빼요. 최저시급으로 받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주고 200만 원을 줍니다. 자,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노동의 대가의 기준은 주간근무입니다. 굳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 노동을 하면 그 돈을 받는 돈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야간에는 15시간 근무를 하지만 8시간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1시간, 7시간은 그냥 삥땅 치는 거죠. 요양원의 원장님들이. 주간도? 맞아요. 주간도 1시간은 휴식 및 점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휴식 및 점심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점심 그냥 10분 안에 부랴부랴 먹고 다시 가서 요양보호사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가치는, 자격증의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강도의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딱 그만큼의 노임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 200만 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200만 원을 받죠. 왜?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적용을 하니까. 단 청소하는 분들은 야간이 없어. 주간만 해. 주간에도 점심시간 1시간은 반드시 놀아. 이해하시죠? 그리고 200만 원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주간에만 일을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으니까 그 자격증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청소하시는 분이나 뭐 위생사 이런 분들보다 더 받는 거 없이 빵원이야. 대신 위생사 선생님들은 이제 밀대걸레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뭐 식사 제공을 하고 어르신들 이동 도움을 하고 또 똥도 치우고 오줌도 간이변기도 치우고 약도 이제 드시는 걸 도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너네는 그냥 봉사 차원에서 일해야 돼. 점심시간 1시간. 심지어는 위생사님들도 다 그 시간을 챙긴다니까요. 근데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그 시간을 챙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정신으로 점심 먹고 또 열심히 일해야 하고 야간에도 7시간 정도는 봉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가치는 빵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있고 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미래이고 반드시 국가의 정책은 바뀌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대로 두겠습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가장 인권 말씀 누군가 하셨는데 맞아요. 인권 차원에서 가장 소중한 직업이고 또 모든 인생의 소풍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려는 그 정거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대부분 최선을 다해요. 대부분. 능수능란하게 하려다 보면 미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에게 진심이에요. 단지 여건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 난폭한 어르신들, 또 난폭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격리 대상인 이분들과 이제 혼재시켜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여리여리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나의 그 매대의 물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요양원 차원에서 처우 개선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면 다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처우 개선 안 하죠. 하여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오히려 봉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돈으로 환산한 가치는 제로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봅니다. 하여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